네, 오늘 SK하이닉스가 6%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TSMC의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반도체,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기 딱 4일 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또 TSMC, 삼성전자 등 14나노미터 이하의 칩을 판매할 때도 고객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직전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건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일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뭐 부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중국을 좀 많이 제재하는 방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프지만 우리가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조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이 항상 이제 중국을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만 좀 제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레거시 쪽을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14에서 16나노면은 진짜 레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조금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우리도 겪었지만 이제 TSMC가 만든 칩이 수출을 한 적도 없는데 중국의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제품도 수출한 적이 없는데 중국의 화웨이 신규 휴대폰에 들어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똑같은 일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액션들이 좀 나왔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아프지만 당연히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이제 최첨단 공정을 넘어가지고 이제 레거시까지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거의 뭐 아킬레스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액션인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나 TSMC나 나머지 인텔 같은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소부장 쪽까지도 제재를 하겠다고 좀 엄포를 놓은 건데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최첨단 공정은 이미 제재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 제재에 빨리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이제 TSMC나 인텔이나 삼성전자를 따로 봐야 된다. 근데 문제가 포인트가 여기서 일단 SK하이닉스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파운드리 기업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 파운드리 기업들 위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TSMC는 오늘 실적이 나왔지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전 세계의 유일한 파운드리 기업이 거의 TSMC라 보면 될 것 같고 삼성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최신 공정 자체가 안 돼요.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쪽에 제품을 못 넣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TSMC처럼 최첨단 공정으로 넘어왔고 레거시까지 다 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재가 좀 심해지면 어차피 레거시는 지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매출을 점점 줄이면서 최신 공정으로 넘기면서 이제 더 비싼 걸 팔아야 되죠. 이게 TSMC는 됩니다. 하지만 뭐 인텔은 사실 뭐 기업 상황이 그런 걸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텔은 아예 논외로 빼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텔을 빼버리고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급 인사의 경영 판단 때문에 HBM을 못했죠. 오히려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HBM을 못했다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당장의 실적을 좀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HBM을 놔두고 이제 레거시 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제 4분기 재무제표는 아직까지 디테일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일 최신의 디테일한 재무제표를 준비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낸드 플래시나 이제 DRAM 같은 이제 이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한번 보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지난 그 55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의 수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즉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 반도체들을 특히 레거시 반도체들을 한번 쓸어서 사자라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쪽의 매출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빨리 줄이고 최신 공정으로 가면서 미주 쪽의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좀 꼬이고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중국한테 비싸게 팔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아시겠지만 창신 메모리 같은 데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항상 이 어떤 시장이든 중국이 들어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이제 팔려고 하면은 이제 그들의 나라의 반도체보다 싸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좀 되게 애매한 상황에 좀 꼬여 있죠. 빨리 레거시 버리고 최첨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 거 이제 레거시 가지고 매출을 좀 어느 정도 만들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보면 삼성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비중이 전체 반도체 한 60, 7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레거시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삼성한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사실은. 3분기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매출 비중 1등이 중국, 그리고 미주, 아시아, 유럽 순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60%에서 70% 되는 좀 레거시 비중을 중국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좀 잘라낼 수 없었던 게 삼성의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일단 만일 이런 상황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삼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삼성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인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이제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그런 액션이 진짜 실제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은 지금은 인력 인프라를 뭐 더 좋은 사람을 구성한다, 아니면 뭐 직원들을 어떻게 한다? 아니요, 직원들은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충분히 훌륭한데 이제 경영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이제 지금 HBM3, 뭐 2, 뭐 이런 식이었으면 모르겠지만 HBM4부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밑에 까는 이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부터 이제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데 SK 하이닉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TSMC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HBM4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초미세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만 좀 올려주면은 HBM4 시대부터는 완전히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른 HBM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그래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영 판단을 빨리 제대로 잘 해가지고 다가올 HBM4 시대에 삼성이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둘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는데 빨리 최첨단 반도체로 넘겨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 매출을 잡아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설계 다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넣는 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시간상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죠. 이제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대로밖에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반도체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같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반도체 필요한데 너희들끼리 하면 가격을 한번 던져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만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이 최근에 그래픽 관련해서 똑같은 세대의 이 반도체를 TSMC보다 한 30-40% 싸게 팔았어요. 가격 경쟁력까지. 그렇죠. 그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3는 뭐 발열이다, 설계다 문제가 많긴 했지만 4는 삼성전자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좀 내부에서의 결과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